종목 카운슬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텐데요. 기접수 종목과 더불어서 실시간 접수도 가능하십니다. 02-325-8200번 아자아자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LK고요. 네. 네, 매수가는 29,00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50%요. 50%요? 네. 몇 번 나눠서 매수하신 거세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한 번에 매수한 겁니다. 한 번에 들어가셨군요. 네, 이 회사의 어떤 점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셨나요? ELK 기존에 다른 화장품도 콜마를 갖고 있었는데 네. 3월 초에 정권사에서 제가 맡겨놓은 분이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ELK로 바꾸라 하면서 지금 못 바꾸면은 탈 수 없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화장품이 중국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네. 자기를 믿고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탁 바꾸고 나니까 5일부터 완전 하락이고 콜마는 그냥 극상승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러시겠어요. 차라리 토마토 TV를 좀 봤어요. 네. 네. 아, 또 진짜 그러셨으면 좋았었을 텐데, 일단 주변 추천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진입을 하셨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기다려보면 또 좋은 수익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ELK입니다. 매수 가격 29,000원, 비중은 50%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4,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는 2.16%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볼게요. 그래도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자회사의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펀더멘털 개선 이루어지는 건지 알파포어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24,000원대는 사시면 안 되는 주식 그 가격대에 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ELK는 본래 이제 LG그룹 위주의 터치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였었는데요. 그래서 LG공급 쪽에 나갈 때는 별로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은 이유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쪽에 터치 패널을 좀 공급이 좀 재개가 좀 되면서 올해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아마 이 회사 전체로 아마 반 정도까지 좀 갈 거라. 그러면서 올해 실적 대폭적인 실적 호전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보면 11,000원대에서부터 25,000원까지 좀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올해 실적은 저도 좋아질 것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이 그런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24,000원대 사야 되는 가격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 분석으로. 올해 실적은 분명히 턴어라운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증권사에서 결국 지금 숫자가 말해주는 거니까 올해 예상되는 증권사에서 예상되는 어떤 실적을 전망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매출액도 거의 더블 이상입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400억 가까이, 당기순이익도 300억 정도까지 좀 예상이 좀 되는데, 작년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 40억 정도밖에 안 났으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올해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 회사에서 밸류에이션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받는지, 일단은 그게 실적이 난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것도 난다는 것 자체도 장담 못합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또 워낙 이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맥시멈 난다는 증권사의 추정 실적을 감안한다더라도 올해 주당 EPS 기준으로 2,300-400원대입니다. 증권사 추정 실적으로.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24,000원대 사셨으면 PER로 따지면, 퍼로 따지면 10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시장의 평균을 본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 회사가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저는 달성하기 그렇게 넉넉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달성이 된다 한다더라도 터치 패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대 가치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터치 패널 대표적인 종목인 일진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일진 디스플레이가 작년 6,700억 정도 이익을 내면서 확실하게 실적을 검증받고 있는 그런 터치 패널 관련 종목이 현재 PER 기준으로 해서 지금 8배입니다. 8배입니다. 올해 일진 디스플레이 아니면 작년보다 20% 정도까지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이 종목이 결국 24,000원대는 싸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종목들이 가야지 실적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현재 시장의 어떤 상대 가치로 본다면 적정 가격이 24,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이 좀 확인이 되면 다행인데, 확인이 안 되면
주가가 또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실적으로 본다면 이 회사 주가는 10,000원짜리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1분기 때 만약 실적 예상치보다 조금 안 나오면 이 종목은 주가가 또 상당히 아랫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좀 반등 나온 시점에서 비중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반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매도 의견을 반등 시마다 매도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반등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파워 전문가의 지적처럼 이제는 삼성전자로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 부분도 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김현욱 PB님 또 어떤 점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의 그 어떤 매출 비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금 이제 크게 좀 바라본다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단 결론부터 내드리는데요. 증권사 직원이 이제 빨리 바꾸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증권사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증권사 직원으로서 대신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ELK가 사실 오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슈적으로. 오늘 어제 이제 뭐가 나왔죠? 바로 갤럭시 S4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 모두 이제 어떤 테마가 꺼진 것이 아닌가, 어떤 재료 노출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모두 다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을 봤을 때 2월 19일 정도부터 꾸준하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예전과 그 이명박 정권하고 좀 다른 내용은 바로 이번 이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 환율이 예전만큼 이제 환율 방어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 정세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환율이 계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수출을 하는 회사인데 가격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납품단가 인하입니다. 납품단가 인하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바로 터치스크린이거든요. 결국은 그 납품단가 인하를 하는 방법은 그 ELK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매출 비중을 다른 애들, 멜파스라든지 더 작은 애들로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결국에는 다 같이 이렇게 자멸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납품단가 인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제 외국 업체, 반도체 업계에 ASML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슈퍼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터치 업체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납품단가 인하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오히려 다른 핸드셋보다 터치 스크린이다. 그리고 ELK가 아주 그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더 줄어든다면 실적이 증권사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슈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반등시 비중 축소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동 PB 역시도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라는 의견이 좋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2만 원대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 2만 4천 원대까지의 반등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건지 어느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ELK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 그러니까 즉 2만 원을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이 주가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K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하락 트렌드를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ELK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행히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선을 그려드렸는데
이게 ELK가 기존에 재료가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의 납품하는 그런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최근에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일정 부분 늘어나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돌렸다는 거죠. 그렇죠? 위쪽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추세선을 봤을 때 아직 120일 라인은 살아 있습니다. 120일 라인은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ELK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24,000원 라인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20일 라인을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120일 라인을 지지에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24,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24,000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 다음 만약에 120일 라인 깨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물량도 지금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이 120일 라인 깨지면은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기한 전문가 120일선은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지지만 된다면 2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가장 높게 내다봤는데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사항 남아있나요? 네, 그러면 121선이 네. 얼마 정도 가격이 될까요?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살펴드릴까요? 네, 네. 손기한 전문가님 어느 정도 가격대가 지켜져야 되는지 가격으로 정확하게 좀 주실까요? 네, 120일 라인이 2만 원이에요. 딱 2만 원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121선을 완전히 깨는 라인이 가격대가 19,500원 라인입니다. 19,500원 라인.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린 게 1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9,500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뭐 다른 전문가도 손절 라인을 19,500원에서 19,950원 정도, 이 정도 제시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시청자님 잘 대응하시고요. 네. 꼭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세 분의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ELK 살펴봤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파파워 전문가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9,500원. 김현웅 PB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950원. 손기한 전문가 보유 의견 좋습니다. 목표가 24,000원까지 받고요. 손절가는 19,500원에 제시했습니다. 실시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테라세미콘이 궁금합니다. 예, 매수가 비중 알아볼게요. 예, 매수가는 21,148원이고요. 네. 비중은 28%입니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를 사서 좀 오랫동안 좀 물려 있었거든요. 한 네. 한 달 동안 지금 물려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올라왔는데요. 네. 이걸 사실은 24,000원 정도를 보고 이제 매수에 들어갔는데 좀 매수 시기가 안 좋아가지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조금 기관하고 외인이 좀 판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제 좀 많이 올려서 그냥 보유를 해도 되는지 24,000원까지 네.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잠깐 팔았다가 또 밑에서 잡아야 될지 네. 어떻게 또 물려 있고 싶진 않아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님 목표가인 24,000원까지는 도달을 해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테라세미콘 매수가는 21,148원, 비중이 28%입니다.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진단 드릴까요? 예, 알파파워 전문가요. 네, 알파파워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최근에 계속 2만 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일단 뭐 최근에 이제 IT 뭐 부품, 장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와중 속에서 뭐 테라세미콘, AM올리 장비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 ASF 더불어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은 주가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쪽에 올해 투자 계획이 발표가 돼야 됩니다. 이제 AM올리 장비 쪽에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전개됐던 부분 자체는 갤럭시 X4 자체가 슈퍼 아몰레드 HD급에 탑재됐다는 그런 어떤 내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테라세미콘을 중심으로 AM올리 장비 정도들이 가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AM올리 장비 쪽에 삼성 쪽에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소형 쪽에서는 AM올리 쪽에 어떤 그 기술력을 검증을 받아서 투자가 진행된 거 알고 있는데 대용량 쪽에서는 아직 기술력 자체가 하지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쪽에 또 AM올리 쪽에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한 장비 종목들의 실적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에 반도체라든가 쪽에 LCD 쪽의 투자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쪽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작년에 예상 실적이 대폭적으로 감소했거든요. 본래 2011년도 1200억 정도까지 하던 매출이 700억 정도 떨어졌고. 그래서 올해 이제 증가될 거란 전망인데 작년보다 올해 이쪽에 투자 규모 자체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쪽에 장비 쪽에서는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다고 봐요. LCD라든가 반도체 특히 LCD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 자체가 다 축소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관련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LCD라든가 AMR 장비 쪽도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가는 비싼 가격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작년에 단기 순이익에서 90억대거든요. 주당 EPS 900원대입니다. 현재 주가는 2만 원대니까 퍼로 따지면 20배입니다. 저는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장비 투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실적들의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PER 기준에서 단순하게 퍼 기준에 가지고 10배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부품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장비 관련 종목들은 투자가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퍼 10배 이상 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 이 종목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20배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블 정도 증가되는 가격이 현재 가격대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2만 원대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자체가 계속 지금 2만 1,500원대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저항을 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주가 차트 본다 한다면 대체로 19,000원대 초반 내였으니까 21,500원 사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어요. 21,000원대 지금 거래량도 지금 우리 청장님들 이 가격대 매수하셨는데 이 가격대 지금 전체 거래량에 지금 무려 1,300만 주가 여기 거래량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5,500원대 정도 전후에서. 그래서 물량이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재료가 노출된다 한다면 24,000원, 우리 청장님이 목표하는 24,000원까지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물량을 원활하게 소화를 하면서 가겠지만은 현재 어떤 재료 상태로 봐가서는 이 2만 원대 집중적으로 쌓이는 물량들을 단계적으로 차익성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제가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은 저는 오히려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이 종목은 매매한다 한다면 굳이 19,000원대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일단 팍스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21,500원 이상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신가요? 예. 좀 매도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밑에 지금 자목이 잘못 좀 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님 종목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테라세미콘이었고요. 다음은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35,353원에 한 70% 됩니다. 네, 비중도 많으신데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이게 3월 초순에 네. 36,000원대까지 아니 1월 23일에 36,000원대 갔었다가 네. 이 고점을 뚫고 다시 그래서 이건 안정적이다 생각해서 했는데 오늘 급락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오늘 장에서 정말 놀라셨겠어요. 예. 예, 오늘 12%가량 빠졌는데 급락의 원인이 또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매수가 35,353원, 비중 70% 담고 계십니다.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진단 들어볼까요? 송기현 전문가님 부탁합니다. 네, 송기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현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가 진짜 오늘 어이없게 많이 빠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 그 수급 보셨어요? 그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 나왔네요? 기관, 외국인 둘 다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은 금방 안 떴대요. 근데 기관만 매도 종목, 상위 종목에 떴다고요? 떴대요. 근데 네. 혹시 회사 실적이라든가 무슨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예. 임플란트 사이트는 약간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빨이 빠지게 되면은 기존에는 틀니를 낀다든지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서 치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워낙 줄기세포라든지 이제 세포 기술이 발달을 해서 잇몸 세포에서 새로 이빨을 배양해 가지고 새 이빨이 돋아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크게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기관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관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돌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1차적으로는 매수가보다 일단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사실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장 초반에 갭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조건 급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급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27,500원 라인까지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7,500원까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60일선을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시청자님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발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할 때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도 침착하게 잘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까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별들의 매매리그 이어지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